자, 지금 이 각종 이 주한 미군의 훈련이 한국군과 연합훈련이 중단되고 각자 따로 하고 또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금 연합훈련 하지 않는 주한미군은 평화유지군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평화유지군을 두고 있는데 이 주둔 분담금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이 이 북한과의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상당히 올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감속되어 가면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미북 관계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 건지, 워낙 개선되기에는 신뢰가 부족하고 북한의 행동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풍계리니 동창리니 또 영변 핵시설 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로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트럼프는 이제 자기도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된다라는 거, 북한이 핵 ICBM 보유국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때 자신의 정치적 입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과 북한, 중국이 끄는 이 대북평화 사기 쇼에 본인도 자신이 11월 달 중간선거에 이긴다,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을 빼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적어도 2차 미북 회담까지는 하고 그때 북한이 빈손으로 나와서 이 더러운 놈들하고는 더 이상 상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을 깰지 않을 건가 하는 우려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지난 2017년 12월에 있었던 한미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입니까? 그 훈련이 김정은이한테는 워낙 두려움을 줘서 그때 F-22, F-35 같은 미국의 이 첨단 스텔스 폭격기 전투기들이 북한 상공을 막 휘저어서 날아가고 일부는 북중 국경 지역까지도 날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기 하늘 상공에 뭐가 떠다니는지를 알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동안 짱 박혀 있다가 그 다음에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훈련을 중단하고 전략사상 배치를 안 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식으로 신년사를 해서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클 그린이 미국 CSIS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이 2019년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열릴 것인가, 이런 글을 중앙일보에 썼는데 2차 미북 회담은 열리지 않겠지만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 자극용을 행동을 하겠지만 핵과 ICBM 실험 중단은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긴장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북한도 미국의 지금 2차 미북 회담을 미국이 안 열어주면 경고를 보내고 싶어 할 거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위성에 감지되는 미사일 개발, 핵 관련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미 양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양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에 뮬러 특검 조사가 막빠지고 대통령의 측근 가족 중에서 누군가 기소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청문회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가할 것이고 한국의 경우 경제난과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쇠퇴하고 또 문재인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서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한 문정부의 이 지금 지지율 감소로 인한 이 대북 정책의 둔화, 이 관심의 하락 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는 유엔 대북 제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미 간이 판을 깰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 이 미국과 한국에 의해서 지금 야당들이 트럼프와 문재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보이며 결국은 한국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약화된 대북 동력과 또 약화된 정치권의 입지 때문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슬그머니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한국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알맞은 대선 후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트럼프와 문재인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겠지만 야당이 현 정부를 꺾을 만한 대선 후보들을 찾지 못해서 이 당내 이 불화나 분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어제 국방부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했는데 그 전략에 보면 기존의 정부 출범 초기에 발간되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북핵의 완전 폐기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문재인은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할 생각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짜고 있는 핵심적인 꼼수가 북한의 비핵화 초기에 종전선언을 미국하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비핵화가 50%만 되면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이 정권은 북한이 핵을 상당히 감춰놓고 일부 핵을 가지고 비핵화한다고 쇼만 하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시키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시키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속도는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 핵 위협 때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인 삼축 체계라는 게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는 폐기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당에 한국에 와 있는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판문점을 찾아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5번을 왔지만 한 번도 판문점을 가지 않았는데요. 어제 판문점에 가서 이 쇼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던 날 인도적 대북 지원 및 미국인의 북한 방문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이렇게 밝힌 데 이어 또 판문점까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쫄병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화 의지가 매우 강력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의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김정은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난 12일 날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실이 이미 올라있던 황병서, 오경렬 등 4명을 제외한 김정은 등 11명을 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무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사법 살인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강제 노동,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 한편으로 미국이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거 잘하는 일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서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문재인이나 김정은이가 오판할 수 있는 아리까리한 행동을 지금 비건을 시켜서 하고 있어요. 비건이 판문점으로 향한 것은 우리 정부와 유엔 사령부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고 일정을 공개하지 마라 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진행된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상황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그 파트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판문점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보이는 유화적인 메시지고 북한을 보고 빨리 자기를 상대해주러 와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누가 칼자루를 찧었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이 좌우될 수 있는데 지금 비건의 태도로 보면 사실상 북한이 칼자루를 쥐도록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이 오판하도록 큰 잘못을 이렇게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건이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문 허용, 미국인 방문 허용 등을 언급하고 판문점으로 가고 한 것은 이게 대북 구애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부는 미국이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허용한다라는 한마디로 유연성을 보여서 도덕적 우위에 선다 하지만 그거는요 전문가들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핵심은 이 미국이 김정은을 꼬시기 위한 자신들의 말에 어긋나지 않은 몇 가지 사탕들을 던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무슨 이 지금 26일 철도 도로 착공식 같은 거를 허용하는 문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지금 한국이 진작 책정해 놓고 주지 못하고 있는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이걸 갖다가 풀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800만 불은 문 정권이 작년 9월에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에 북한 모자 보건 영양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고 미국 눈치 본다고 한국 정권이 주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할 과제로는 철도도로 착공식, 이산가족 화상상봉회의, 북한 양묘장 hen대와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이 남북 간의 각종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를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기류 변화는 비건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비건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의 의사와도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도 북한이 안 나오면 그때는 강한 북에 타격을 줄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요, 트럼프가 별로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말장난으로 북한이 나오면 크게 다행이고 안 나오면 별일 없다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그냥 북한에 아무것도 더 하지 않을 거고, 북한 폭격한다는 것은 그건 꿈 같은 소리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도 크게 할 것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캐나다 합참 의장이 캐나다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10월에 북한 공해상공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화물선과 유조선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하던 캐나다 공군 정찰기에 중국 공군기들이 접근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공해상의 비행에서 자신들이 부적절하게 도발을 당했고, 중국 비행기가 캐나다 정찰기에 바짝 붙어서 부당한 무전 교신과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 즉 욕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한국의 주변 공해상에는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동맹국들이 다국적 연합을 구성해서 북한의 불법 유조선 화물선의 환적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질랜드에 가서 한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CVID로 얻어맞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모호하게 이렇게 내버려 뒀던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최근에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소위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진정한 의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야기를 했으면 문재인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저는 친북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도 저는 무리가 전혀 없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왜? 미국이 먼저 핵위협을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어요. 육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다에도 없애라 이거 아니겠어요? 동해, 서해, 남해에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싣고 있는 부분을 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이나 어디에도 이 지금 핵과 관련된 물자를 싣고 있는 폭격기 등을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것들을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사실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반도 비핵화 나왔을 때 이거는 비핵화 안 하겠다는 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꼭 북한 때문입니까? 중국, 러시아 등 이런 잠재적 적성 국가 때문에 거의 이전부터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핵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의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일본이나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북한이 새삼스럽게 미국이 먼저 핵 위협을 제거하라. 이거는 결국은 북한의 속내가 들어왔다.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설득했던 한국의 문재인의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정의한 비핵화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91년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철수를 했고,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건 잘못됐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했어요. 자, 크리스토퍼 힐 전 이 국무부 차관보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신호이자 북한이 역행하고 있는 거고 주한미군을 침략군이자 도발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제공을 제거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주변에까지도 핵과 관련되는 잠수함이나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보고 먼저 그거 다 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뭔가 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동아시아에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두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고, 자,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을 거고, 결국 그렇다면 미북 협상이 이제는 막바지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잖아도 지난 9월 달에 반관 반민 이런 1.5 트랙의 이 서희서의 회의에 갔던 미국의 전직 공무원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했다는 걸 북한에 확인해주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있고, 또 다른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했던 문재인이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북한과 왜 관계를 계속 전진시키고 있는지 해명해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던 한국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이 같은 북한의 비핵화 정의는 이 트럼프에게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양보나 노력을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제는 논리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북한의 이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역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빨리 내놔라 하고, 그게 안 되면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배째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북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던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물러나는 게 저는 좋다 봅니다.